대한민국 살인사건 199회입니까? 와. 다음 주가 이제 200회 들어가네요. 자꾸 200회 뭐 의미 부여하지 말자고. 사실은 그래요. 살인사건이 중요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피해자 없고, 그렇죠. 살인사건을 일으킨 범죄자 치고 동정받을 놈 하나도 없고. 맞죠. 중요도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아마 그 200회 어떤 의미는 우리가 200회까지 왔다는 거에 대한 의미겠죠? 맞아요. 200회면 200주를 했다는 얘기니까 200주 매주 네. 했으니까. 네. 오늘 제가 찾아온 사건은 식당 여주인 살인 사건이에요. 부산 남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네. 사건은 2008년도 사건입니다. 네. 2008년 1월 20일 날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인데. 네. 23시 50분경이니까 밤 11시 50분경에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그 2층 건물인데요. 네. 그 2층 건물인데 이제 한 개는 이렇게 2층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 한 개는 페인트 가게하고 옆에는 아마 곱창집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위층은 또 달리 살고 있겠죠. 네. 예, 거기 이제 그 곱창 가게 하시는 여성분이 하나 계셨는데 이 여성분이 이 씨예요. 네. 52살 먹은 이 씨인데 이분이 이제 아마 살해된 사건이에요. 자, 신고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옆에 페인트 가게 주인. 옆집 가게에서 네, 옆집 페인트 가게 주인인데 그분은 이제 51살 먹은 그 페인트 가게 주인인데 네. 그날 저녁에 11시 30분경에 밤 11시 30분경에 이 옆에 바로 옆에서 곱창집 하는 그 이 씨 여성의 고함 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네. 그리고 막 누구하고 다투는 소리가 막 우당탕당 나더니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네. 밤 11시 반경에. 네. 그래서 뭐지? 이게 뭐지? 그러고 옆집으로 갔대요. 네. 갔더니 이미 그 이 씨가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 시간이 23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있다가 뭐지 그러고 간 것 같아요. 그 즉시 소리 막 나고 했을 때 바로 쫓아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네요. 한 10분 정도 지나서 이제 뭐 조용해졌네 갑자기. 네. 누구랑 싸우나 이러다가 이제 가본 시간이 23시 40분. 네. 한 10분 정도 있다 가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그런 사건인 거예요. 결국은. 그럼 이 사건은 발생 즉시 신고가 된 거네요. 거의. 거의 그렇죠. 한 네. 10분 상관이니까. 네. 예, 거의 그런 겁니다. 이 가게가 이 큰 길에서 이렇게 주택가로 들어가는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대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이면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 주변이 2층 그 내외의 건물들 이런 상가가 쭉 이어지는 데래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 앞에는 또 이 마을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기는 해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네. 그러면은 많이 외진 곳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뭐 이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번화가도 아닌 거고. 네네. 어정쩡한 상태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이었잖아요. 일요일 밤 또 거의 12시 밤이었고 더더군다나 그때 비가 또 좀 내리고 있었대요. 아이고,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의 통행은 확실히 적을 네. 수밖에 없겠죠. 이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시간대라든지 환경 그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네. 약간의 허점이 있는 시간대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식당 자체가 손님이 그닥 많지 않대요. 그럼. 손님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분은 평상시에 통상 네. 10시, 밤 10시면 문 닫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23시 30분경에 싸우는 소리 들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제 오래 남아 있었던 거예요. 현장 상황을 좀 보면은 경찰이 출동해서 봤더니 밖에 이렇게 내놓는 돌출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세워놓는 입간판. 거. 네네. 그거 안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그럼 문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업 종료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엌에 설거지도 완료돼 있어요. 그러면 뭐. 영업 끝난 겁니다. 네. 테이블도 살펴보니까 흐트러진 거 하나도 없어요. 정리 싹 돼 있어요. 이건 영업 종료된 겁니다. 네. 통상 그 밤 10시면 퇴근하던 근데 그 이 씨, 그 여성분이 왜 밤 11시가 넘도록 그 식당에 남아 있었을까? 이게 이제. 그러게요.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해요. 네네. 이거 항상 그 보니까 10시면 문 닫았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가보니까 4인용 탁자가 한 5개 정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하고 이제 주방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고. 네. 그런데 홀에서 또 그 주방에서 일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넓진 않네. 한 공간. 그리고 이제 출입문은 반투명 유리로 돼 갖고 미닫이 형태. 네. 예. 그런데 경찰이 이제 가서 보니까 유리 깨진 거나 이런 거 없어요. 가게 안에서 이 잠글 수 있는 시정장치도 돼 있고. 그래요? 네. 그럼 나갈 때는 닫고 밖에서 잠그겠죠, 열쇠로? 네. 그런 상태인데 유리도 안 깨져 있고 시정장치 망가뜨린 흔적도 없고 훼손한 게 하나도 없다. 아, 네. 그 이외에 그러면 그 출입구가 그거 말고 다른 데서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또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없어요. 유일한 출입구는 그거 하나요. 그럼 굴로 들어왔다가 그러면 나갔네. 그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왔다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들어왔거나. 그럴 가능성. 그렇지. 아니면 잠그고 안에서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와서 안에서 열어줘서 들어와갖고 살해했거나. 네. 요 이제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자세히 살펴보니까 홀 안쪽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간 내실이 하나 있어요. 아, 조그만 방이 하나 내실. 있어요? 왜냐하면 쉬려고 그 내실에 들어가 보니까 중앙에 이제 그 테이블이 요만한 게 하나 놓여져 있고 네. 냉장고 하나 있고 TV 하나 있어요. 네. 통상 이제 아마 영업 끝나거나 손님 없을 때는 그 내실에서 이렇게 쉬면서 텔레비도 보고 이런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또 물론 그 이제 손님이 많을 때는 그 내실에도 손님을 받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테이블 하나 네.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손님을 받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손님 없을 때는 개인 휴식 공간 네, 쉬는 용도.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자, 아랫목에 봤더니 네. 겨울이잖아요. 1월 20일이니까. 그렇죠. 네. 아랫목에 봤더니 담요가 있는데 하나 놓여졌는데 담요 모양이 그 안에 이렇게 사람이 담요 섞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그대로 있는 모양 형태. 예, 그걸로 봐서는 사람이 금방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겨진 형태. 네네네. 거기 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 잿더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잿더리는 에세 한 개피, 에세 담배꽁초. 네. 그다음에 심플 담배가 10개피 정도가 있어요. 그럼 누가 같이 왔나? 그런데 이제 이 씨, 네.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담배는 핍니다. 흡연자예요. 네네. 짐작컨대 담요에서 쏙 빠져나온 느낌, 뭐 담배꽁초 있는 거 이런 거 등등으로 이렇게 전체를 종합해 보면 네. 이 씨, 이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물론 뭐 휴식하고 영어 끝나고도 잠시 휴식할 수는 있으니까 휴식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제 그런 형태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네. 휴식하고 있다가 누가 들어와서 당했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형태에서 네. 그 사람한테 당했거나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10시 영업 끝났을 때 이미 어떤 손님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담배 피우면서 같이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그럴 수도 있죠. 뭐 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실에서 같이 있었다면 네. 내실에서 공격했어야지. 그렇죠. 맞죠. 공격 지점이. 네. 그런데 내실에는 흐트러진 거나 물새큰 뭐 훔쳐가려고 네. 그런 흔적도 없고 거기 혈흔도 없어요. 그 어디에 있었어요? 오로지 범행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네. 그 출입문에 집중돼 있어요. 페인트 가게 주인이 가서 출입문 열어보자마자 쓰러진 거 보고 신고한 거니까 네. 출입문에 집중돼 있다. 거기에 비산혈도 있고 비산혈은 있는데 끌고 당긴 그런 자국은 또 없고. 그러니까 출입문 앞에서 공격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럼 거기네요. 거기.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장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시신 상태를 봤더니 시신은 천정을 보고 누운 상태. 똑바로 누운 상태. 누운 상태. 네. 발은 출입문 쪽으로, 발은. 네. 머리는 이제 홀 안쪽으로. 이렇게 식당 안쪽으로 이게 있는 거 이렇게 서서 있다가 출입문을 마주보고 누운 거죠. 누운 네. 상태. 그다음에 이제 왼쪽 팔과 다리는 이렇게 곧게 펴져 있고 네. 오른쪽 다리는 약간 구부러진 상태. 네. 그다음에 상하이에 다 옷 입고 있고 양말 신발도 다 신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평상복 차림에 있다가 뭔가 급습하던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교수님.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문을 이렇게 뭐 그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냥 공격받고 바로 그대로 이렇게 딱 쓰러져. 나가 떨어진.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탈의를 합니다. 옷을 벗기고 살펴보니까 네. 생각보다 엄청나요. 왜요? 자창, 절창. 절창. 그거 찔리고 베인 그 상처가 모두 32개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과도하게 엄청나게 휘둘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32개의 상처가 있는 데서 14개가 얼굴과 목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살해하려고 작정하고 찔러댄 겁니다. 네. 특히 그 얼굴 왼쪽에 난 그 6개 자절창이 있는데 네. 이게 엄청나게 정도가 심하고요. 아유. 그다음에 이제 가로 이렇게 난 자절창이 12cm 정도 그렇게 커요. 엄청나게 크게 베이고 이게 벌어졌어요. 안에서 그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 그럼 뭐 엄청나게 심하게 마구 공격했다는 그런 의미가 그러네요. 되겠죠. 네. 그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흉기로 공격을 했으니까 손 같은 데 살펴보죠. 그렇죠. 방어했는지. 그래서 양팔 손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창, 절창, 방어원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공격을 해서 막다가 생긴 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집기류는 정돈이 된 상태고 그 바꿔서 얘기하면 네. 출입문 앞에서 큰 공격을 해가지고 일시에 제압된 거의 그렇네요. 그래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막 뛰어댕기고 그랬으면 막 우당탕탕 엉망이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그냥 출입문에 쓰러졌는데 엄청나게 상처만 많은 거예요. 그냥 급습해서 마구 찔러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막다가 그냥 사망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종합하면은 이거는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 면식범 강도 같은 것보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금품을 노리려고 그러면 장사도 안 되고 조그맣고 후미진 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 매상도 별로 없는 집인데 그래서 그런 데를 선택할 것 같지 않아요. 강도라면. 네. 그리고 그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수시로 오르는 왔다 갔다 하는 데고 네. 그런 데는 범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부담스럽죠. 바로 저 가게 매장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라면 강도가 들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면식범 쪽으로 가능성을 더 높게 잡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면식범이라면 내실을 좀 더 자세히 보자. 이 피해자분이 이제 지내는 공간이니까. 왜 그러냐면 내실 속에서 면식범이라면 내실에 혹시 그 어떤 그 면식범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가서 봤더니 테이블 위에 타월 네. 하고 비누가 들어있는 까만 비닐봉지가 하나 거기 테이블 위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거 피해자 건가 해가지고 그 유가족들을 불렀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수건 쓰지 않고 이런 비누 안 쓴다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다 자신들이 쓰는 또 비누 있다면서요. 다 있고 또 이렇게 여성분들은 이게 비닐에다가 잘 안 넣고 다니는. 그렇지.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안 댕기잖아요. 네. 목욕 가방에 넣어갖고 댕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타월과 비누가 들어있는 까만 비닐봉지 요거는 피해자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재떨이에는 피해자가 피우는 심플 담배도 있지만 아까 에세 담배도 있었고 그러니까 담배꽁초도 두 종류고. 네. 그러면 여기를 드나든 사람 까만 비닐봉지를 놓고 여기 와서 담배 피면서 얘기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혹시 또 범행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일단 한번 추정을 한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결국 그 사이에 부검이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봤더니 역시 이 목에 있는 자창, 그다음에 가슴 부위 네. 급소에다. 다 급소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목과 가슴을 찔려가지고 그 상처에서 나온 피로 인해서 실혈사.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 그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범행할 때 사용한 범행 도구를 경찰이 또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네. 현장에 범행 도구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처 투입구를 정밀하게 자 같은 걸로 재고 안으로 깊이도 재보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범구를 추정을 해요. 네네. 봤더니 심장을 관통한 자창의 입구가 2.9cm. 그 다음에 들어갈 때 2.9cm, 출구는 2.7cm 정도 찢어져 있고, 네네. 가슴 자창의 넓이가 3.2cm, 깊이가 16cm. 그 엄청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깊이가 16cm면 예. 뭐. 이제 깊이 같은 거는 그 사람의 힘하고도 외력의 힘하고도 비례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악력 찌르는 힘이 센 사람이 깊이 들어가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깊이 재가지고도 나이를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경찰에서. 네네. 그래서 이걸 추정해 보면
최소한도 길이가 16cm 이상 되는 그렇죠. 또 폭은 한 3cm 이상 되는 칼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 범구를 고른 겁니다. 네네. 그러면 16cm 길이가 16cm 이상 이 폭이 3cm 정도 되는 이 칼을 경찰이 이제 댕기면서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온 칼은 다 잡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 다 대조해 보느라고요. 그래서 이 칼을 이용해서 32번 공격을 했다면, 근데 짐작컨대 그런 형태의 칼이라면 32번을 마구 찔렀다면 이건 분명히 범인도 손에 상처 입습니다. 그렇죠. 100% 범인도 손에 상처 불가피해요, 이건. 예. 그래서 이거 아까 그 추정했던 16cm 길이 폭이 3cm 정도 되는 칼을 비슷한 거를 다 구입을 해야 돼요. 다 구입을 해가지고 네. 그 구입한 칼을 쥐고 막 공격할 때 어느 지점에 어떻게 상처가 나는지를 또 재현을 한번 해봐요.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찔렀으면 이렇게 하면서 칼이 밀리면서 여기를 뱉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밀리면서 여기를 뱉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전부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해봐요. 하여튼 칼은 식칼 또는 회칼로 이렇게 추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면 그렇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들을 여러 그 비슷한 길이 폭 그걸 사가지고 여러 칼을 가져가서 유족들을 보여줘요. 그 가게 안에서는 그런 그 유사한 칼이 발견이 안 되니까 들고 간 거거든요, 범인이. 근데 또 혹시 이 집에서 쓰던 칼일 수도 있으니까. 쓰던 칼 갖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공격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이제 가게에 들락거리던 가족들이 와서 가끔 도와줬다 그러니까요. 네. 이 집에 이런 거 요런 정도의 칼을 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거 비슷한 거는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뭐 식당이니까 칼은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다 뒤져요. 또 칼 가지고 하다 버렸을까 봐. 근데 그 주변 수색에서는 실패를 했고요. 그럼 범구는 확인이 안 된 거네요. 예, 결국은. 일단 뭐 크기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칼을 휘둘렀을 때 범인의 손에 어디에 상처가 어느 부위에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만 이제 일단 추정을 하고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의 신상을 특히나 면식범 쪽으로 추정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럼 주변 다 살펴봐야죠. 그렇죠. 이제 이분은 도대체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혼자서 식당 운영해요. 혼자. 뭐 배우자분이 없으신가요? 없고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형태에 있는 그런 가게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그런 부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까 해서 확인해봤더니 또 부채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사람들한테 원한지거나 이럴 만한 어떤 모난 성격도 또 아니래요, 이분이. 그러면 뭐죠? 그 전 남편이 있기는 해요. 저 이혼한 전 남편.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범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봤더니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아파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그러면 뭐 범행 가능성은 없습니다. 입원해 있는 상태고 병 중인데 그 병의 상태로 볼 때 와가지고 범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배제는 안 해요. 누구를 시킬 수는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남편은 일단 뭐 제1용의군에 넣긴 넣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이 직접 범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별로 없다 없고요. 이렇게 주장한 거고요. 또 이제 휴대폰 봐야 되겠죠. 그럼요. 누구랑. 휴대폰. 피해자 휴대폰을 봐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특정한 사람하고 아주 빈번하게 통화한 게 나와요. 누구죠? 그리고 특히 그 사건 당일 범행 시간대, 그 시간대에 통화 기록이 꽤 많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찾았죠. 제1용의자로 본 거예요, 경찰이. 그렇네요. 찾았더니 남성이네. 그냥 가정이 있는 평범한 남성이에요. 왜 연락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불러다가 추궁을 하죠. 너 왜 이 범행이 일어난 시간 전후에 그 여자하고 계속 통화하고 뭐 했어? 그리고 평상시도 왜 이렇게 무슨 관계길래 자주 통화하냐? 이 여성 그 사망한 여성이 가장 통화가 많은 게 넌데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이제 이 사람 추궁을 했더니 이 사람 처음에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다가 이제 다 근거 들이대는 거지. 봐봐라 통화네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여성하고 저하고 내연 관계입니다. 내연 관계요? 내연 관계라고 실토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약간 의심돼요. 이 사람 제일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제일 용의자죠.
아 이거 이 사람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당일날 동선을 파악하면 되죠. 그죠, 알리바이를. 동선. 네. 그랬더니 맞아요. 일요일 밤에 식당에 왔어요. 이 사람 식당에 왔습니다. 네. 거기서 자기가 까만 비닐봉지 세면도구가 들어있는 그거 들고 온 거 맞다. 아 그럼 이 남자 거네요. 이 남자 거예요. 네,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더 보태는 게 그렇지만 난 그거 놓고 왔고요. 46만 원 현금. 네. 46만 원을 그 여성한테 주고 나는 식당을 나왔다. 가버렸다는 거기서 거예요? 대화하고 얘기하다가 나왔다. 나온 시간은 23시 20분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페인트 가게 주인이 들었을 때는 23시 30분경에 싸우는 소리 들었죠. 네. 근데 이 남성 얘기는 그 10분 전. 네. 그 10분 전에 그 안에서 내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다가 자기는 돈 46만 원 주고 왔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나가고 나서 10분 뒤에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여성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계산할 수밖에 없죠. 또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 유전자도 이 남성 걸로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남자가 너 그럼 23시 20분에 23시 20분에 그 여자하고 얘기하고 돈 46만 원 주고 나와서 네. 어디로 갔어? 맞죠, 그 해봐야죠. 부터 시작해서 그걸 정밀하게 그 알리바이를 깨봐야 되겠죠. 진짜 거기서 네. 나왔는 건지 아닌 그렇죠. 건지. 예.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진짜 식당을 나오더니 한 200m 정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자기 담배 샀다고 그랬어요. 네. 거기서 나와갖고 제가 담배가 떨어져서요. 나와서 그 앞에 있는 편의점 가갖고 담배 사갖고 네. 저 집으로 갔거든요. 하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 실제로 편의점 갔는지 편의점으로 쫓아가요 경찰이. 그럼요. 가서 CCTV 봤어요. 네. 봤더니 진짜 23시 40분경이 딱 찍혀 있어요. 네. 그 편의점에서 담배 사는 게 이 남성이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CCTV를 자세히 살펴봐도 옷 같은데 그 32번을 찌를 정도면 옷이 피범벅이 그렇죠. 됐어야 돼요. 네. 공격한 사람도 또 당연히 손 받겠지 경찰은. 그렇죠. 손도 혹시. 받겠지. 멀쩡하고 옷 같은데 혈흔도 안 보이고. 네. 23시 40분경에 분명히 저 담배 사는 것도 맞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닌가 봐요. 시간상으로 볼 때는 후닥닥 뭐 범행해놓고 그 어디 가서 후닥닥 옷 갈아입고 담배 사러 그 앞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거의 뭐 한 뭐 10분 조금 상관으로 왜냐면 또 편의점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신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23시 40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3시 40분에 이 사람은 편의점에서 담배 사고 있었는데 멀쩡한 상태로. 네. 네. 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묻고 뭐 몇 분 상간에 옷 탁 갈아입고 거기서 여유 있게 담배 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아닌 걸로 보여요. 아닌가 봐요. 그럼 누구예요? 수사팀이 이때 엄청 허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약간 이 전까지는 들어보면은 완전히 굉장히 유력한데 유력 용의자예요. 야, 이거 그러면 도대체 이 10분 사이에 누가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제 여기서 경찰이 착안한 게 있어요. 46만 원 현금을 주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씨한테 이 남성이. 네. 근데 46만 원 현장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다른 거 금품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뒤진 거 이런 게 없어서 강도는 네. 아니라고 봤잖아요. 네. 저 경찰들이. 근데 이 남성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보니까 네. 46만 원을 주고 온 사실이 나와요. 근데 그 46만 원은 현장에 없어요. 그럼 누가 가져? 그러면 그 46만 원 때문에 들어온 어떤 일반 강도일 개연성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제.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 면식범에서 강도 쪽으로도 이제 이게 경찰이 집중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이 남성을 조사하고 나서 그리고 46만 원은 그 홀을 아무리 다 뒤져도 안 나오는 걸 봐서는 가져갔네요. 그놈이 이 저 죽인 놈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 그 46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여성이 반항하니까 죽이고 도망간 거. 그럴 가능성도 이제는 있는 있네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어느 쪽으로 가냐 면식범에서 바로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네요. 완전 배제는 하지 않지만 네네. 바로 동일수법 전과자 싹 수비하죠. 강도. 네, 네. 그럼요. 이제 이때부터는 수사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 방향을 전체 경사들한테 다시 지시했겠죠. 그랬네요. 홍 박사님은 이제 실무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그 이 강력 형사들은 나름대로 평상시에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외근 활동할 때 네네.
정보원도 있고요. 그렇죠. 나한테 얘기해주는 네. 정보원도 있고 정보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가서 확인해가지고 봐두기도 하고 네. 이런 게 많아요. 네네. 요 정형사, 정석관 형사예요. 네. 그 다음에 고병주 경위 이 두 사람이 한 조인가 봐. 2인 1조? 예, 2인 1조.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가 볼 땐 고병주 경위가 조장이고 네. 정석관 형사가 아마 조원인 것 같아요. 한 조인데 네. 이 정 형사가 상당히 이 정석관 형사가 상당히 수사를 잘한대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정 형사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초기부터 네. 이 사건을 저지르고 요 인근에서 요런 사건을 저질 만한 새끼가 누가 있을까? 요거를 추정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동안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해놨던 그 중에 이 나름의 용의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 네. 근처에서 범행 난다면 저 새끼가 할 것 개입될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저 새끼 한번 조사해봐야 되잖아. 요런 생각을 한 사람이 계셨어요?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정 형사 입장에서. 뭐 네. 그런데 이제 면식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그쪽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46만 원이 나오니까 성격이 바뀌면서 야 이거 강도일 가능성도 많다 하니까 네. 그러면 내가 애초 사건 났을 때 내가 생각했던 저 조사 좀 해봐야겠어. 그 조사를 해보고자 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 정 형사 입장에서 그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력범 좀 전과자예요. 그 강도, 살인, 강간 뭐 이런 놈 전과에 있고 네. 경찰서에 가끔 잡혀와도 난동 부리면서 그냥 그 개판 치고 그랬던 그냥 아주 그런 질이 안 전과자예요. 좋은,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인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 형사는 항상 그 사람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혹시 집을 또 개못 주니까 저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지역에서 나니까 네. 쟤 조사해야 되겠네. 그런데 면식범 쪽으로 가니까 털었었어. 네. 근데 다시 성격이 46만 원 돈이 바뀌니까 다시 가본 거예요. 그럼. 네.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걔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 네. 네. 가게도 문 닫았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의심했지. 네. 야 이거 봐라. 그래갖고 막 이제 분주하게 실제 집 찾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 중에 네. 또 다시 중국집에 갔더니 그날은 영업을 하네 열어놓고. 그럼 만나보네요. 그 딱 들어간 거야. 네. 야, 문 열었어요. 그러고 딱 들어간 거야. 가서 이제 딱 들어오면 형사 알잖아 벌써. 왜 왔어요? 네. 음식 먹으러 온 거 아니면 나가요. 이제 뭐 내가 당해봐서 알아.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나 짜장면 한 그릇 먹을 거야. 왜 그래? 왜 손님 내쫓는 게 어딨어? 이제 뭐 이러면서 거기 앉는 거지. 네네. 앉아가지고 슬금슬금 엊그제 발생한 살인 사건 이야기 하지.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 왜 나한테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고 엊그제 난 살인 사건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나 의심하는 거냐고 이제 팔팔 뛰지 또 이제. 네. 그 얘기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바로 쫓겨나고 쫓겨나면서 동시에 등 쪽에서 부두두둑 하는 소리 들려요. 소금 뿌리는 소리. 소금 뿌리는 소리. 나 소금 등짝에 많이 맞아봤어요.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 하면서. 재수없다고 등짝에도 소금 뿌리고 그런다고. 그래 겨우 진정을 시켰어요. 아니면 그만이지. 이제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 이제 그러면서. 네. 그렇지만 그 사건 당일날 네 동선은 얘기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거 확인하려고 한 알리바이 건데요. 보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뭐팔 18 하다가 이제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그렇죠. 본인이 아니면 얘기하면 되죠. 예. 그리고 왜 오랫동안 문 닫았어? 그것도 그 사건 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 갖고 문 닫았잖아. 네, 가게도. 네. 그 이유가 뭐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거지 경찰이. 네. 그랬더니 아이씨 사실 말이에요. 나 저 치질 수술했어요. 치질. 그럼 치질 수술해갖고 내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아이씨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나를 살인범 취급하고 말이야. 그럼 기록이 다 있겠네요 그런 거. 당연하지. 그래? 그래서 문 닫고 저 집에도 안 가고 저 중국집도 문 안 열었던 거구나. 네네네. 그래?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럼 당연히 가서 경찰이 확인하지. 입퇴원 기록 다 가서 확인하죠. 네, 입퇴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말한 데가 맞아요. 그럼 또 이 사람도 아니네.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아닌 거야. 네. 그래도 이 정형사가 의심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사건 당일날 중국집 문 닫고 본인 그 뒤에 문 닫고 나서 그 뒤에 네네네. 그 행적은 안 나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입원한 건 맞는데. 네네. 그 공간은 ቢ었단 말이야. 네. 그걸 확인해야지 배제할 수 있는 거야. 네네. 형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 그 중국집으로. 네. 또 가갖고 그래 너 입 퇴원한 거 따져보니까 맞긴 맞아. 네. 또 물론 입원하려면 그 전날 똥꼬가 얼마나 아팠겠어. 아픈 거 이해하는데 네. 그래도 너 퇴근하고 문 닫고 나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날 입원할 때까지 그 어간에 네 시간대별로 뭐 했어요? 대 요렇게 이제 그 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쭉 얘기 다 했고 다 적죠 이제. 적고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물에 또 혹시 또 그쪽 계통이니까 혹시 전문가 계통이니까 너 전문가니까 혹시 너 네가 볼 때 의심 가는 사람 없냐 저기. 그다음에 또 이런 사건 나면 탁 떠오르는 사람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펄펄 뛰어 씨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냐고. 내 알리바이나 나 저 중국집 문 닫고 집에 가기까지 쭉 그거 내 나름대로 됐으니까 그거나 확인하라고 펄펄 뛰고 이제 가라고 이제 이른바 이제 소금 뿌리려고 이제 그 해요. 네. 그런데 그때 형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조곤조곤 얘기도 하고 앉아서 하는 거를 옆에서 이 중국집 그 사장 아내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저기서. 네. 근데 아내가 이제 보더니 조금 남편이 진정이 됐는데 또 형사들이 혹시 뭐 아는 사람 없어? 뭐 또 지피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뭐 이렇게 이제 협조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아내 되는 사람이 또 그러더니 형사한테 하는 것도 아니야. 남편 쳐다보면서 여보. 근데 진짜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왔던 손님 좀 이상한 사람 하나 있지 않았어? 그 사람? 누구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있잖아. 일요일 날 저녁에 그 남자 혼자 와가지고 오므라이스하고 고량주 이렇게 한 병 먹고 갔잖아. 네. 근데 그 사람 뭔지 모르게 느낌 되게 안 좋던데. 그날 그거 당신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지 의심하니까 열받아하고 씩씩거리냐고 생각도 안 했던 그 남편이 네. 그래. 그 사람 하나 있긴 있다. 맞다. 일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술 먹고 나갔던 그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 웃기는 게 나 그 다음날 치질로 병원에 입원했더니 그 사람도 그 나랑 같이 치질로 병원에 입원했어. 네? 근데 그 사람 진짜 오른쪽 손에 핏자국이 이렇게 있길래 아유 저 우리 집에서 꼬량주하고 오므라이스 먹고 왔더니 밤새 사고 쳤구나. 나 그런 생각을 했어. 네네. 그거 좀 이상하긴 했어 그 사람. 그냥 자기 마누라가 얘기하니까 네. 아내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거 보고 있다가 같이 입원한 것도 웃기고. 그렇네요. 그 전날 같이 자기네 집에서 고량주하고 오므라이스 먹고 갔던 사람이 그때 먹는 거 봤으니까 손에 핏자국 같은 거 없었잖아. 네. 그랬던 사람이 그 다음날 자기가 저 치질로 입원했더니 또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질로. 근데 그때는 그냥 손이 다쳐갖고 피범벅이야. 그러니까 그 이상하긴 했다고 그랬고 그거 또 오므라이스하고 그거 먹으면서 꽤 꺼덕거렸나 봐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이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시죠. 네. 그 형사들이 그거 그냥 헛듣지 않죠. 그러네요. 핏자국이 있다고 손에 바로 병원으로 가요. 안 그래도 지금 의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집 사장은 터는 거야. 이건 아닌 거야. 내가 보니.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은 거야.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가요. 그 병원에 입원했었다 그러니까 갔어요. 간호사들을 상대로 물어보겠죠. 간호사들이 아이고 말도 마요. 그 사람 골치 아파요. 실내에서 담배 피우고요. 병실에서 제재하니까 옷 벗어서 던지고 머리 그냥 벽을 꽝꽝 박고 이제 행패 부리는 거야. 몸에요 벗으면 문신이 그득하고요. 네. 정말 난폭해서 그 사람 누구도 우리도 못 말렸어요. 병실에서 지 맘대로 그 입원실에 있는 사람한테 절로 비켜 창쪽 그 입원실 절로 비켜 그러고 지가 거기 차지하고. 그럼 안 되죠. 거기 딱 차지한 다음에 거기 같이 입원한 사람들을 심부름 시켜. 뭐 사오라고 시키고 뭐 사오고. 그러면서 행패를 부렸대 그 안에서. 죽일 놈 새끼지 말이야. 병원에서요. 간호사가 그 사람 학을 띄었다는 거야. 네네. 야, 요 정도의 사람이라면 형사들 입장에서 이걸 조사해볼 필요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도출하죠. 당연히 입원했으니까 인적사항 나오죠. 바로 확인해도 되죠. 김땡땡이에요. 43살 먹은. 네. 그래서 전과 조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도 상해 전과 등 13개. 꾼입니다. 범죄꾼. 그리고 유산 전과도 네, 유산 전과잖아요. 강도 상해 같은 거. 17살 때부터 교도소 들락거렸어요. 야, 이거 역시 근데 병원에서 꼬장 피우고 개판 칠 때부터 이 정도는 예상했죠. 그랬네요. 전과자답잖아요. 맞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 폭행해가지고 또 추가밥도 먹었고요. 아, 굉장히 난폭한 그래서 성향이네요. 청송교도소에서 거기서 개판치에서 추가밥 먹으니까 이송시키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거예요. 대전교도소로 이감됐다가 2007년 11월 달에 출소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얘 찾아봐야 되겠다. 오호, 네. 네, 이 사람 찾아봐야 되겠다. 중국집에도 오고 그 인근에 자주 온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출몰 지역이니까 그 탐문을 하다가 네네. 중요한 단서를 하나 구하게 됩니다. 뭐예요? 그 중국집에서 얼마 안 멀은 곳에 소주방이 있어요. 소주방. 네. 소주방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요 늘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갖고요 돈도 안 내면서 음식 시켜 먹어요. 무전치. 나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정말. 근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요 더러워서 좀 주면 먹고 가요. 근데요 그 사건 났다는 그 당일날 그 사람 봤어요 나. 네?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공짜로 음식 먹더니 지 윗 옷 있잖아요 이 안주머니에서 쭉 뭘 꺼냈는데 칼이 하나 나왔대. 근데 칼 있는데 칼 안에 그 구멍이 뽕 뚫린 칼. 네네. 이렇게 칼이 있는데 칼 날 수 그 구멍 뚫린 칼. 네. 구멍 뚫린 그 식칼을 꺼내더니요 나 건드리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그래서 음식값 얘기도 못 꺼냈다는 거야. 네. 그 사람 그러고 갔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 소주방 주인이. 네네. 이 말을 들으니까 이놈 조사해봐야 되겠어 김땡땡이를. 사건 당일에 어쨌든 그 인근에서 칼을 소지한 채로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소재 파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찰이. 그래서 탐문을 막 해요 한없이. 이 탐문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땡땡이가 주거지가 없는 놈이에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떠돌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얘 요즘에 어디서 먹고 사냐 이제 뭐 그 쓰레들한테 물어봤겠지. 네네. 그랬더니 요즘에 찜질방 숙소로 사용해요.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야죠. 이제 찜질방 가죠. 네. 찜질방에 가서 주인하고 이제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형사가 물어봐요. 이제 사건 당일날 포커스를 맞추겠지. 그렇죠. 사건이 아까 1월 20일. 예. 2008년 1월 20일이잖아요. 네네. 그날 이제 맞추는 거죠. 그날 밤에 김땡땡이 왔어요. 이 찜질방에. 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여러 사람 받으니까. 근데 네. 분명히 자정은 좀 넘었어요. 밤 12시 넘은 시간에 그 사람 왔어요. 와가지고 돈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50만 원 정도 되는 현금 뭉치를 갖고 왔어요. 10,000원짜리. 그거를 막 세더니 그동안 밀린 진방비 얼마야? 그러고 딱 지불을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형사가 네. 아니 아저씨가 그게 50만 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샜는데. 그러니까 이 직원이 하는 얘기야. 나 돈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 부피만 딱 보면 대충 얼마인지 금방 알아요. 그거 내가 볼 때 한 50만 원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아까 잃어버린 게 46만 원이잖아. 딱 맞는데요? 그러니까 형사도 여기서 이제 머리가 쭈깃했지. 네. 그래갖고 그거 말고도 그 사람 좀 의심스러운 거 없어요? 그랬더니 네. 나는 그런 건 모르고요. 근데 그 사람이요 탁자에다가 이 카운터 탁자 있잖아 돈 지불하면서 이거를 짚고 있는데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한속팔로 짚고 이렇게 있었어요. 네네. 왜 짚고 있었겠어요? 치질이 터지잖아 치질이. 요 다음날 맞아요 병원에 치질이 터지니까 제대로 못 서 있었던 거야. 그 다음날 치질 수술하러 병원에 갔 입원했잖아. 그러니까 허리를 잘못 펴고 구부정했던 거는 이해가 가는 거 이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도 생각이 걔가 이렇게 제대로 안 서고 허리도 못 펴고 구부정했던 거는 형사들은 미리 들었으니까 이 새끼 치질 터졌구만. 그날 치질 터져서 그 다음날 입원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딱 나오는데 직원이 잠깐만요. 뭐예요? 그 직원이 하나 더 생각났어요. 참 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을 때 카운터 이렇게 짚고 서 있었는데요. 그때 손등에 상처가 나갖고 피가 좀 묻어 있었어요.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짚고 있을 때. 네네네. 허리가 아프니까 못 서 있으니까 치질 때문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운데에 기대서. 피가 손에 상처가 묻어 있었다는 거야. 이건 뭐 경찰 여기서 이건 뭐 말서 떨어져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거기서 갈 일이 아니야. 그 찜질방에 들어가면 찜질방에서도 자주 어울리는 그들이 있어 자기네들끼리요? 그런 것들 있잖아. 김땡땡이하고 자주 어울린다는 사람이 누군지를 종업원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찜방에 들어가면 몇 번째 쪽에 둥지 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토굴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다가 놓고 늘 개기는 애들 있잖아. 그 사람이 그 김가 오면 아주 자주 오래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먹지 말라는 술도 먹고 떠들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해준 거야. 그 가서 바로 형사가 예, 거기 들어갔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맞아요. 그날 사건 당일날. 네. 그날 김땡땡이가요. 옷을 홀랑 벗고 왔어요. 그 겨울이잖아. 한겨울이라 외투 입어야잖아. 두툼한. 그럼요. 근데 외투를 안 벗고 티셔츠 바람 비슷하게 그 벗은 채 와가지고 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나 옷 좀 빌려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네. 그래서 옷 빌려줬대. 그리고 그 이후에 못 만났대. 그 말을 해요. 그러면 야 그날 여기 들어온 건 맞구나. 네. 그러면 어떤 차림으로 얘가 들어왔는지 보자. 네. 그래서 CCTV를 확인해요. 네. 찜질방. 그랬더니 바지하고 티셔츠만 입고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김땡땡이가 보여요. 네. 근데 외투는 없어요. 겨울인데요. 한겨울인데. 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부터 티셔츠 바람으로 들어온 거야. 외투 안 입고 네. 한겨울에. 이거는 버렸는가 봐요. 피가 묻어서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티하고 바지만 입고 들어왔는데 그 또 거기에 또 피가 또 바지 같은 데도 묻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걸 확인하려고 아주 어렵게 봤는데도 이 화질이 안 좋아서 그건 또 안 보여. 네. 그러나 하여튼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외투 빌렸잖아. 네. 외투 빌리고 난 다음에 카운터에 가서 밀린 찜방비 내고 사라진 거란 말이야. 네. 이거 분명히 뭐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네. 얘가 평상시 쓰는 사물함이 있을 거 아니야. 사물함 속에 또 옷 같은 거, 양말 같은 거 벗어났을지 모르니까. 네. 거기에서 혈흔 나오면 피해자 혈흔 나오면 100%잖아. 네. 가서 땄는데 이미 싹 비웠어. 아, 도망간 거야. 그때 도망가려고 온 거구나. 현재까지 이제 이 조사한 결과를 비추어 보면 네. 떠돌이로 지내고 있는 김땡땡이가 네. 우연치 않게 피해자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냥 어쩌다. 그러다가 내은남한테 받은 돈을 이렇게 세고 있는 피해자 46만 원 줬는데 그걸 발견을 하고 네. 들어가서 뺏으려다가 반항하니까 살해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게 손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 시뮬레이션 미리 했었잖아. 네네. 그거하고도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딱딱 맞았다. 예, 그러니까 경찰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이 그랬을 것 같다. 네. 떠돌이를 지내던 놈이 우연히 가다가 안에서 46만 원 세는 거 보고 들어가서 뺏으려고 하다가 덤비니까 찌르고. 그 과정에서 손 다치고 나와서 짐 다 비워가지고 외투는 딴 데다 버리고 찜질방 들어갈 때 피 묻어갖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벗어놓고 티셔츠 바람이 들어가서 외투 빌리고 이 사물함 비우고 사라진 거 찜방비는 주고. 일단 이 사건은 김땡땡이를 찾아야 돼. 그럼요. 김가를 찾아야 돼. 수소문 엄청나게 했답니다. 경찰이 이거. 그 수소문을 하다 봤더니 네. 웃기는 거더라고요. 이놈이 나와가지고 나 직업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네. 생활보호 대상자 돼서 나 돈 좀 주세요 하는 거 신청을 했어. 아, 수소문하고 왜 돈 줬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해서 돈 받아 처먹잖아. 네. 똑같아 이놈도. 네. 교도소에 나올 때부터 이건 가르치나 봐. 거기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꿀팁인가 봐요. 꿀팁인가 봐요. 이놈도 나오자마자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이제 그 선정이 돼서 네. 일정한 날짜가 되면 돈을 준단 말이야. 네. 그걸 받아가는 날짜가 있어. 아,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는 그건 100% 올 거 아니야. 네. 그 지급하는 날을 경찰이 알아낸 거야. 네네.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잠복합니다. 그 돈은 100% 받으러 올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협조를 미리 받았어요. 네네.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동사무소 안에서 이제 손님인 척하고 있다가 이 사람입니다 하고 사인 주면 낚아채기로. 네. 그게 딱 있었더니 1월 30일이에요. 네. 문현 3동 사무소. 네. 문현 3동 사무소 1월 30일 날 이제 그 오기로 한 거야. 딱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사인 딱 줘. 한 사람 왔는데. 직원분이요. 그래서 그 경찰이 딱 가갖고 김땡땡 씨 1월 28일 날 발생한 살인 사건 수사 중이고 그 건으로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딱 하는 거야. 그리고 딱 얘기하니까 이 새끼가 부르르 떨면서 무작정 묻지도 않은데 나 아니에요 그거만 하는 거야. 이것도 의심스러운데요. 네. 그때 경찰이 제일 먼저 뭐 확인했을 것 같아요? 손이죠. 그렇죠? 네. 경찰은 바로 미안하지만 손 좀 내놔봐. 네. 손 딱 내놨어. 오른쪽 이 손 바닥에 당연히 손등에 생길 리가 없지. 이렇게 쥐고 찔르다가 비었으면 손 아니지.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이미 많이 했어 경찰은. 네.
딱 보니까 오른쪽 손바닥에 칼자국 2개가 선명하게 있어. 그동안 시뮬레이션 했던 그 상처하고 유사해. 예. 이거는 거의 이놈이 범이냐. 네. 그래서 임의동행 합니다. 임의동행. 지금은 아직 일단은 임의동행해 가지고 타액 채취하죠. DNA. 타액 채취해서 국과수로 의뢰를 해요. 이제 일단 그건 국과수 의뢰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왜요? 뭔데요? 지금까지의 쭉 상황은 지금 이놈이 범인인 걸로 보여지잖아요. 네. 쭉 지금까지 온 진행 상황으로 볼 때는. 네. 근데 문제는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 얘가 했다는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 지금 없죠. 그거 사실은 이놈도 알아. 전과자니까. 네. 나 타액 채취했으니까. 자, 왜 나 더 이상 잡고 있어? 일단 나 나갈 거예요. 협조할 거 다 했다. 그 다음에 임의동행 시간 6시간 알더라는 거예요. 나 간다고.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 내보냈어요? 자, 국과수 그 타액 그 감정 결과는 2, 3일 걸려요. 예. 이거 임의동행 시간은 다 돼가고. 네. 이거 환장하는 거야. 나가면 이건 이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계속 따라다니지만 따라다니다 놓치면 그만이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 임의동행 상태에서 끝났으니까 나갈 때 경찰이 따라붙는다는 거 그냥 누구보다 잘 알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일부러 작정하고 도망가면 애먹거든요, 이거. 야, 이거 내보내면 큰일 났는데. 내보내자마자 탁 내뛸 텐데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 또 혹은 뭐 가서 저 극단적인 선택해버리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잖아. 네. 야, 이거 고민인 거야. 그래서 이 생각한 게 이 새끼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고 친 게 있으면 잡아놓을 수 있는데 네. 소주만 갖고는 못 잡아놓겠더래. 구속하면 안 되더라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범죄 조회를 했어요. 이 새끼 혹시라도 이놈이 사고 치고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뭐가 우리 관내 아니고 다른 데서 사고 친 발생 보고에 이 새끼하고 한 것처럼 유사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범죄 이제 조회를 쭉 했더니 다른 동네 관할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의 용의자의 인상착의하고 요 새끼가 비슷하더라는 거야. 네. 즉 그 말하면 그 사건은 뭐냐면 2007년 12월 13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며칠 전. 그렇죠. 2007년 12월 13일 18시경에 네. 부산 동구 범일동의 이모 씨 집에 그 주택에 어떤 놈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 집에 있던 15살 먹은 여중생 여중생을 강간하고 돈 12,000원 걔 용돈 12,000원을 뺏어갖고 이 새끼가 나가다가 저 여중생의 엄마하고 언니가 외출했다 들어오면서 딱 마주쳤어 그 새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얼굴을 봐둔 거지. 그렇네요. 근데 범인을 못 잡았어. 그 사건의 인상착의 하고 요놈 얼굴하고 비슷한 거야. 형사들이 범죄 조회를 해보니까 그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피해자 여중생도 봤겠지 당연히. 완전히 봤죠. 여중생도 보고 여중생의 엄마 언니도 봤고 체격도 보고 나이대도 보고 얼굴도 봤을 거 아니야. 다 봤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연락을 해요. 다른 경찰서 관할이지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자 다른 요 새끼 김과 놔두고 그 김과하고 비슷한 형사들 한 2명을 양옆에 세워놓고 라이너실 밖에서 라이너실이라고 아시죠? 알죠. 그 안에 서 있어서 거기서는 이쪽이 안 보이지만 이쪽에서는 거기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중생 언니하고 엄마를 불러다가 거기 3사람을 세워놨어. 일부러 그 한 사람만 세워놓고 저 사람 봐도 들려하면 안 돼. 안 돼요. 옆에 비슷한 형사를 2명 더 세웠어. 저 중에 셋 중에 누구냐? 그날 그 딸 강간하고 갔던 그 강도 새끼 찍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찍어 엄마하고 둘이. 그것도 둘이 동시에 안 하고 엄마 따로 시켜서 찍고 딸 들어오게 해서 또 찍고. 긴 말 할 것도 없이 바로 그놈 지목을 하는 거야. 됐다 이제 이 새끼 신병 확보는 신병 확보는 확실하니까 그 즉시 강도강간죄로 긴급 체포해버려요. 그러고 유치장으로 입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증거 없으니까 나간다고 해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범죄 조회해가지고 여중생 강도강간 사건으로 딱 걸려들은 거야. 그래서 긴급 체포하고 이제 유치장에 입감돼서 이제 그건 또 따로 조회를 받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경찰은 국과수에다가 여중생 관련된 연관성 감정을 해. 근데 그 지렉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이 새끼 타액 채취한 거 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또 국과수에다가 연관성 감정의뢰를 제차하고 이 새끼는 이제 유치장에 수감하고 자 신병은 확보됐어. 근데 참 국과수에서 빨래줬어.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국과수에 통보. 그래요? 와가지고 여중생 강간범 정액 유전자하고 이번 사건 이씨 사망한 이씨 있잖아. 근데 이번 사건에 사망한 이씨가 중요한 걸 남겼어요. 이거 진짜 늘 중요한 건데
그 방언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손톱을 항상 현장 나가면 깊게 깎는다고 그랬잖아요. 형사들이. 네. 그 밑에서 왜 깎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 밑에서 범인한테 반항하는 과정에서 긁은 거예요. 범인을. 남아 있었어요. 표피 조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와. 범인 새끼의 표피 조각. 네, 네. 이게 그러면 유전자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 하고 네. 여중생 정액 채취한 거하고 그 유전자하고 대줬더니 이놈은 함농 거야. 그럼 긴가 거야. 그냥 끝난 거지. 네. 걔는 끝난 거지. 네. 이제는 끝난 거야. 이놈이 범행한 거야. 그래서 자백할 거라고 봤대. 네. 형사들 입장에서 이제 뭐 오리발 까봤자 소용도 없잖아. 네. 그러나 끝까지 노예 끝까지 이렇게 지긋지긋한 놈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유, 뻔뻔해. 증거 아니라 증거 할아버지를 갖다 드리대도 몰라 왜 날 가지고 그래 왜 난. 오히려 형사 이 새끼들 면도칼 만 있으면 전부 목을 따버리겠는데 이 새끼들 막 댐비고 아까 얘기했잖아. 툭하면 대가리 받고 막 네. 그 개판 친다고. 난동 친다고. 네. 아주 그냥 난리 치고 자해를 하고 이 바람에 이제 오토바이 화이버를 이쁘게 씌워드렸다고 그래. 자꾸 자회. 예, 자꾸 대가리 박으니까 이 화이바 쓰고 받으시면 덜 대가리는 안 깨지는데 몽롱해지기만 하지. 띵띵 울려가지고. 네. 그 오토바이 화이버 아주 착용을 꼼꼼하게 해드렸다고 그러더라고. 못 벗게. 그래서 이제 이놈에 대해서 그동안 범죄 기록 쫙 확인을 해봤어요. 13건. 도대체 이 새끼 어떤 놈인가. 자, 오리발 내밀으니까 그동안 수법하고 또 유추해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예, 봤더니 네. 13건 어떤 사건도 범죄가 증거가 명백해도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대는. 아, 이거 패턴이네요. 교도소가 그냥 얘는 무작정 소매치기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한테 걸렸는데도 오리발 깠다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13건의 범행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시인하고 교도소 간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냥 오리발인 거지. 똑같네요. 똑같네. 결국 2건 다 부인한 거야. 여중생한테 한 것도 부인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찰은 뭐 그렇다고 봐주나? 그럼 DNA가 다 나왔는데. 구속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그때 이제 검사도 이 새끼는 무기징역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안 될 존재네요. 네, 그랬대요. 그런데 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 비슷한 미제 사건을 경찰이 또 안 빼볼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이 새끼는 여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놈이라 봤더니 이거하고 비슷한 건이 또 있어요. 첫 번째가 커피숍 여주인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암동에서 우유 배달원 살인 사건도 있었어요. 아유. 요거 2건이 아무래도 이 수법 자체로 봐서 요놈하고 비슷해 보여요. 네네. 그 커피숍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망한 요번 사건 이씨 가게에서 한 500m 떨어진대요. 그럼 그 인근에서 500m 떨어진 그 커피숍 여주인 57살 먹은 여주인이 가슴에 칼 맞고 사망했는데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 사망하신 곱창. 그러니까 여주인을 먼저 죽이고 왔는지 그 커피숍 주인을 죽이고 이 여주인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 그럼 500m 상간에 여주인들이 2분이 사망한 그런 거예요. 그 비슷한 시간대예요. 그래서 야 이거 경찰이 이것도 이 새끼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동일범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또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더래요. 네. 뭐 이 씨 같은 경우는 32군데를 찔러갖고 죽였는데 커피숍 주인 같은 경우는 가슴 한번 찔러가지고 죽였고 얼굴만 주먹으로 때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죽은 그 이 커피숍 여주인 그 입 주변에다가 그 아주 고통스럽게 맞으니까 이른바 그 배변을 한 모양이에요. 그 배변한 그 이 변을 입 주위에다가 이렇게 묻혀놓은 범죄였어요. 그래서 면식범 혹은 성 도착자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커피숍 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봐서 이번 이씨 사건하고는 같은 날이지만 비슷한 시간대지만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 같고 애매했다고 그래요. 이게 공격 패턴이 좀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뒀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이놈을 잡아넣어서 검찰에 송치하고 다시 그 사건을 꺼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떨어져 있던 증거품들을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이 김땡땡이 증명사진이 거기 떨어져 있던 게 나왔어. 그 커피숍 사건에서요? 커피숍 사건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잖아. 변 묻혀놓고 뭐 한 번밖에 안 찔렀고 이런 것 때문에 안 걸로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또 하는 과정에서 증명사진이 나와버린 거야. 그 커피숍 여주인이 죽었는데 그 밑에 떨어져 있던
이 김땡땡이 새끼의 그 증명사진이 나왔단 말이야. 무슨 일이에요? 예. 그러면 이놈이 거기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 네. 그래서 또 다시 정밀수사를 또 해요. 이제 또 네, 네. 경사들이. 네. 그래갖고 야, 이 건도 이거 분명히 이 새끼가 죽였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보니까 그 커피숍 여주인하고 이놈하고 내연관계야. 연인관계를 유지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네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커피숍하고도 한번 연관성 한번 보자고요. 시간대별로 보면 네. 중국집에서 고량주 먹고 나간 시간이 밤 9시예요. 9시. 그때 폼 잡으면서 고량주하고 오므라이스 처먹었잖아요. 네. 그거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꼬리가 돼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밤 9시예요. 네. 그 다음에 이씨 이번 사건이 사망당한 분은 23시 30분에 죽었어요. 그렇죠. 예, 아까. 커피숍 주인 사망 추정 시간은 21시 27분으로 봐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으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고량주 먹고 나가서 커피숍 주인 먼저 죽이고 일로 왔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시간대에 김땡땡이 휴대폰 위치는 현장 인근이 맞고 그럼 네. 그렇게 추정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김땡땡이 요놈의 소행이라면 네. 밤 9시에 중국집에서 먹고 나와서 네. 10시경에 가서 커피숍 주인 죽이고 네. 23시 30분경에 밤 11시 30분경에 이씨 식당 가서 죽이고 네. 02시경에 찜질방 간 거예요. 그 다음날 02시경에 요렇게 그 동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커피숍 그 주인 살해 사건 현장에서는 증거로 나온 건 내연관계니까 증명사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내연관계가 아니었으면 증명사진이 나오는 순간 이런 범인이에요. 근데 내연관계가 유지되는 바람에 증명사진이 나와도 네. 이놈을 범인으로 딱 단정하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로 가슴팍을 찌르고 주먹질을 많이 해서 얼굴도 많이 깨졌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라면 피도 좀 묻어야 되고 또 입 주변에다가 변을 묻혔으면 변도 네. 좀 묻어야 되는데 네. 다음 현장에도 그게 좀 묻어 있어야지 맞아요. 그대로 이어졌다면. 그 상태로 했다면. 네. 그런데 물론 뭐 지가 싹 씻고 다시 범행했다면 모르는데 이놈 성격상 싹 씻고 다시 뭐 또 옷 갈아입고 또 식당 여주인 죽이러 가진 않을 거라고. 또 치밀하진 그래서 않은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우연치고는 이거는 좀 공교롭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이제 경찰들은 판단했어요. 네네. 좀 더 나중에 정밀히 하자. 네.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건 더 있잖아요. 그 우암동 네, 우유 배달 살인 사건. 그거는 가슴에 이제 칼 공격 받아서 죽어 또 비슷해요. 네, 또 비슷. 그런데 그 발견된 피해자가 그 발견된 곳이 그 이 김땡땡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근처예요. 집 근처.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네. 그래서 요 두 사건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제 했어요. 네.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데 경찰이 네. 보다 직접적이고 정밀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형사들은 여전히 네. 우암동 사건, 커피숍 사건은 지금도 네. 중요한 새로운 단서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교수님, 근데 이런 우연이 얼마나 될까요? 흔치 않죠. 흔치 않죠.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사이코패스예요. 네, 이거 좀 만약에 했으면 막 살인을 계속 하고 다니는 계속 하고 다니려면 살인기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커피숍 살인 사건, 우암동 우유배달 살인 사건은 이놈의 소행위로 보고 있고요. 네. 경찰은 네.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지금 없어서 수집 중에 있고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이제 본 사건으로 돌아갈게요. 전모를 보니까요. 전모.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리발 깠으니까 추정으로 해야 돼요. 경찰이. 네. 이 떠돌이 김땡땡이가 네. 이 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네. 이 씨가 돈 세고 있는 거 봤어요. 46만 원. 돈 세고 있는 걸 보고 그걸 강취하려고 들어갔다가 네. 거부하니까 살해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때 이 씨의 손톱 밑에서 이 긁는 바람에 이 본인의 유전자가 나온 거고요. 네. 그 돈 가지고 찐방에 가서 46만 원 통으로 들고 와서 또 뽀다구 잡으면서 이게 세면서 지불을 한 거예요. 네. 이건 명백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때 짚고 있던 그러니까 또 이게 이 새끼가 시질이라는 게 그래요. 힘을 쓰다 보면 터집니다. 시질 하다가 막 칼질하고 이 새끼 얼마나 그렇게 힘썼겠어요. 네. 내가 볼 때 두건 한 것 같아. 커피숍도 한 것 같아 이 새끼가. 맞는 것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 치질이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제대로 서지를 못해갖고 엉거주춤하게 서가지고 돈 주고 그 자리 있으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날 입원했던 거예요, 이놈이. 그런가 보네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적어도 여중생 사건 그 지렉 채취에서 정액 나왔고 그 이씨 사건은 손톱 밑에서 이 새끼 유전자 표피 조각 나왔으니까 뭐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됐고 두 건은 더 수사 중에 있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 사건은 부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폭력 2팀에서 했어요. 이학렬, 안재홍, 고병주, 임창근, 송대성, 정석관 형사, 아까 정형사. 정형사는 특진했어요. 특진하시네요. 이 사건도. 배준현 형사, 최효정 형사, 8명은 지방청장 표창 받고요. 김영문 과학수사팀 형사가 같이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됐는데 이놈은 무기 받았습니다. 무기. 무기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교수님 약간 그렇네요. 어떤 이 김땡땡이 이 인간이랑 관련된 단서가 이렇게 뭐 딱 현장에서 어떤 증거라도 이게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을 추적해 나간 게 아니고 그렇죠. 탐문을 거듭해가지고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수사예요. 이렇게 쫓겨 나가서 아무것도 뭐 없잖아요. 사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해서 잡은 그런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이 사건 나기 전에 2007년 11월 12일 날 출소했어요. 강도상해로 3년 6개월 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그 아까 여중생 대상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볼 때는 약이 없는 놈이에요. 인간이 안 되겠어요. 이거 인간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영구격리한 거 무기징역 받은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요런 무기징역 살고 있는 동안에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개념에서 아까 그 커피숍 살인 사건, 그다음에 그 우유 배달원 살인 사건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어떤 증거가 다시 드러나가지고 연관성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뭐 이놈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 또 누군가 죽였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좀 부산 형사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좀 더 이 사건에 많이 갔잖아요. 딴 수사관들보다. 수사가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형사들이 그 커피숍 살인 사건이나 우유 배달원 살인 사건은 좀 더 끈을 놓지 않고 맞아요. 수고스럽지만 수사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요. 그래서 오늘은 식당 여주인 살인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분은 돈 5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 46만 때문에 원. 참 살해를 당해서 너무 안타깝네요. 명복을 빌면서 그래도 한은 풀리셨을 거예요. 다행 메시지는 보낸 겁니다. 죽으면서 어찌된 건 그놈 한번 걸러가고 손톱 밑에 그놈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유전자가. 한 풀리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곳에서 다음 생이 있다면 이렇게 사실 겁니다. 이놈은 천벌 받을 겁니다. 오늘 식당 여주인 살인 사건 199회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